우리가 이제 중등 과정에서도 이제 항등식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흔히 등식을 이제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구분한다고 이제 처음에 내가 개념 스타트 할 때는 반드시 나는 이렇게 스타트 하는데, 등식이라는 거는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이제 크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중등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방정식은 어떤 특정한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는 거. 자, 항등식은 반대로 x에 관계없이 x에 어떤 수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이제 양변이 같아서 참이 되는 등식,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중등 과정에서의 항등식은 다 이제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무슨 문제였냐면, 이제 주어진 식이 항등식이게 아니게, 이런 정도로 물어봤었어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이제 고등처럼 이거 항등식 되려면 이거 위정계수 뭐 들어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고, 이제 고등 과정에서의 항등식이라는 건 다 이제 쓰임새가 뭐 이게 문제에서 나오는 형태들이 다 뭐냐면은, 자, 이거 항등식 되려면 여기 있는 미정계수의 값이 어때야 돼?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항등식이 되는 조건, 즉 항등식의 기본 모양을 조금 알아보셔야 되는데, 자, 내가 어떤 이제 항등식에서 우리가 이제 기준이 되는, 자, 기준이 되는 문자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x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 있어 라고 주장했을 때, 그거를 이제 2차식 형태로 작성하면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자, 내가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면은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니까 항상 참인 거죠. 저게 이제 항등식의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자, 이제 2차식 모양으로 쓴 건데, 저게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3차식이 될 때도 있고, 4차식이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x에 어떤 수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참여되는 등식의 기본적인 모양은 이 모양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 이제 알려준, 식이 항등식이래 라고 하면은 정리가 저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식을 정리했을 때 저런 모양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게 항등식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모양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개수들을 구하는 게 고등수학상에서 항등식 문제를 이제 푸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런 류의 문제들이었던 거죠. 자, 저렇게 저런 모양으로 정리되려면 미정계수 어때야 돼? 그거 구해봐. 라고 시키는 게 고등수학 상에서의 항등식 문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대표 9번 같은 데서 하라고 시키면은, 대표 9번이 아니라 대표 1번이지, 30쪽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항등식의 표현을 여기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따로 쓰지는 않을 텐데, 여기가 추가로 하나 더 우리가 다항식이 나눗셈에서 우리가 이제 다항식이 나눗셈을 하게 되면 A를 B로 나눠서 그 몫이 Q이고 나머지를 더하면 나머지를 이제 R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그 표현을 이런 식으로 검산식 형태로 바꾸잖아요. 그럼 내가 A, B, Q, R 자리에 어떤 다항식들이 온다고 치면은 반드시 이렇게 곱하고 R을 더해서 A라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이항했을 때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항식 나눗셈에서 쓰여지는 검산식들은 항상 항등식인 겁니다. 자, 그것까지 여기 있는 책에 있는 항등식의 표현에 추가해서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제 여기서는 K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있죠. 네, K에 관계없이 그러면 K가 이 항등식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XY가 K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제 주어져 있는 식을 보니까 K에 대한 전개해서 이제 간단히 하면은 K에 대해서는 1차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제 K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K에 대한 1차식 꼴이니까 K에 대해서 정리를 해. 그러면 이제 2KX, 3YK, 5K가 나오는 게 K에 대한 1차이니까 모양을 보면서 전개되는 모양을 예상하고 K에 곱해져 있는 XY 포함해서 이제 개수들을 이제 한 군데 모으고 이렇게 K 그 다음에 이제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9는 상수항 이렇게 상수항도 이제 상수항끼리 한 팀으로 이렇게 가로로 묶어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런 꼴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자, 모든 기준이 되는 문자에
개수들과 상수항이 0이 돼야 됩니다. 0 더하기 0 더하기 0은 0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K의 기수하고 여기 있는 K에 대한 1차식의 상수항이 다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일까요? 둘 다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한 것도 0, 이렇게 더한 것도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생기면서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우리 이제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정하는 논리였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다 보면은 이제 뭐 쭉쭉쭉쭉 이런 것들은 1-1번 같은 거는 그냥 내가 양변에다가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한다거나 1-1번 그냥 책에 있는 거 보시면요. 이제 분모에 있는 이거 우변에 있는 두 분모에 곱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통분이 되는데 그 통분한 분모가 좌변과 일치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시면은 뭐 우변을 통분해서 계산 간단히 하든지 아니면 양변에다가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제 정수꼴로 바꿔주든지 해가지고 또 이제 양변을 이제 적당히 이제 고쳐서 이제 풀어보시면 1-1번 같은 것도 해결될 겁니다. 이제 이것 정도는 이제 뭐 나이트세이나 올리브그린에서 해보는 또 문제니까 뭐 한번 직접 해보시고 안 되면 한번 질문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 늘 이제 질문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제 1-3문형이에요. 자, 분명히 항등식 문제라고 해서 딱 나오는데 다른 것들은 다 등호가 있어. 등식이 된단 말이지. 그런데 유제 1-3번 같은 거는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그런 거 없고 그냥 이렇게 어떤 분수식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딱 이런 말만 해놓고 끝. 자, 요 놈이 항상 xy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 끝. 등식이 아니죠. 등호가 없어요. xy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라는 말로 끝. 그런데 이제 등호가 없으니까 등식이 아닌데 어떻게 항등식 문제가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거야. 그게 아니라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했잖아. 그거를 이렇게 내가 일정한 값이 뭔지 모르지만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어떤 수가 되겠지라고 하면서 저런 식으로 는 k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그 일정한 값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뭔지 모를 때는 미지수 써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분수식이 일정한 값 k를 갖는다는 말이 뭐 k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일정한 값 k를 갖는다. 뭐 문제 푸는 사람에 따라서 m, n 어떤 문자를 써도 괜찮을 거고요. 일단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이제 붙여줘야지 분수 옆에다가. 자, 그럼 이제 등식이 되는 거고요. 이게 항등식인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지금 분수꼴이니까 정수꼴로 바꾸기 위해서 분모에 있는 식을 양변에 곱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줘야 해요. 자, 그럼 여기는 xy 1에다가 k를 골고루 곱하게 되는 꼴이니까 2kx ky 플러스 1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주인공 문자가 xy 이게 두 개거든요. 자, xy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다라고 했으니까 기준 문자가 두 개면은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x는 x끼리. 자, 이 항에서 넘어가면 개수 1 빼기 2k를 해서 이렇게 개수들이 다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1과 2k를 빼서 0. 즉, 1과 2k는 같아야 되는 두 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는 a와 마이너스 k가 같아야 되고. 잘못 적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같아야 상수항끼리 합쳐서 0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렇게 식을 놓으시면은 이제 b의 값 구하고 k 값 구하고 a 값 구하고 하면서 문제를 다 풀겠지. 자, 이제 1-3은 저렇게 이제 조금 풀이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스타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스타트. 뭐 이렇게 푸는 거는 몇 번 해보다 보면 풀이 과정 자체를 만드는 거는 여기 이후로는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을 풀어주게 되는데, 자, 지금 이제 1-3번 같이 이제 x, y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문제들, 그 전에 있는 문제들은 뭐 이렇게 x에 대하여 k에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문자가 하나였는데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것들은 어떤 문제로 나오냐면 거기 31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두 문자에 대한 관계식을 알려주고 이제 항등식이 대기하는 미정계수의 값을 구하라고 시켜요. 그러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하는 짓거리는 뭐냐면은 거기는 이제 대표 2번처럼 자 이렇게 관계식이 주어지는 거는 다 뭐 하는 거냐면은 내가 특정 문자 대신에 다른 문자로 그 문자를 대체할 수 있는 등식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해. 자, 그러니까 요 놈은 주어진 식에다가 이제 주어진 항등식에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합니다. 항등식에. 자, 그래서 이제 주어져 있는 항등식에다가 x, y 대신에 1만 x를 대입하고 x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마 대표 1번 같은 문제가 되면서 A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생기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풀어내시면 이제 크게 저기한 건 없을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뜬금없이 좀 판별식 문제가 좀 2-2에서 나와요. 요거 좀 기억하고 계실까봐 기억하고 있는지 좀 그게 걱정이 돼서 좀 이야기를 꺼내는데 뭐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어떻게 푸는지는 알겠지만 자 이게 판별식 문제가 아니구나. 말 잘못했다. 이거 그러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요놈의 해가 항상 1일 때, m의 값의 관계없이 항상 1이 근일 때,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x에는 1 대입해서 m에 대한 항등식을 만드시면 되는 거죠. m의 관계없이 x가 항상 1입니다. 이런 거니까. 자, m이 주인공이에요. m이 기준. 그래서 x에 1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식을 여기까지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럼 이 식을 또다시 여기 있는 대표 1번처럼 이제 m에 대한 1차식으로 바꿔서 정리하시고 m의 개수와 상수항이 다 0이 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우변 0이니까. 그럼 여기는 좀 이제 다 지워도 될까요? 여기 혹시? 이 앞에 부분 좀 지워도 되죠. 어쨌든 이렇게 세 개 관계와 세 개 있을 때는 관계식을 연립방정식 풀듯이 정리해서 이제 각각 다른 문자를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제 풀어주시면 이제 2-3번도 이제 해결되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여기 유형 3차만 보고 쉽시다. 자 거기 이제 뒤에 넘기시면은요 이제 계속 이제 2-3번에 해결했던 것처럼 그 x의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내가 식에서 별 궁금하지 않은 부분이나 잘 모르는 부분을 이제 0으로 만들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정계수만 구하는 일들을 좀 하시면 돼요. 나머지 정리에서도 우리가 이런 작업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32쪽에 3번, 대표 3번 보시면은 자, 내가 여기서 x 6제곱 더하기 a에 x세제곱 더하기 b는 x제곱 마이너스 1 fx 더하기 x 플러스 2요. 자, 그럼 내가 자, 이 식을 정리해서 이런 걸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얘네들은 참이라는 거 이용해서 여기 있는 a하고 b를 이제 구하는 작업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방해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여기는 a하고 b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내가 fx의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내가 양쪽을 전개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릴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fx를 뭐 구하려고 시도를 하지도 않아도 되고 자, 여기를 0으로 이게 날려서 a, b 값을 얻을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0으로 만드는 방법은 여기는 이 부분이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x 대신에 1 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이제 푸는 것들이 이런 항등식을 푸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x가 1이면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 항등식이 어떤 모양으로 변하는지 대입해서 이렇게 모양 맞춰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1을 다 모든 x에 대입해서 자, 이런 식으로 3, 마이너스 1도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마일 대입하면 이제 플러스 1이죠.
이렇게 이제 AB에 대한 관계식 얻어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9-3번까지는 쭉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9-3번까지는 다 이런 식의 작업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구하는 일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기 있는 이제 그 한쪽 넘어가서요. 거기 이제 대표 4번 등을 조금 봅시다. 대표 4번을 볼 거예요. 대표 4번 하면서 유제 3번까지 풀 수 있는 이제 방법까지 다 싸그리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는 유제 이제 4번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항등식을, 어떤 이제 다항식을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1 더하기 뭐라고 되어 있지? 네, x 빼기 x제곱에 10제곱. 그럼 이거 이제 최고차항이 x의 20제곱 되니까 20차식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겨먹은 20차식을 이제 x-1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이제 나타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x-1의 거듭제곱들의 합으로 여기는 왼쪽에 있는 다항식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0 더하기 a1 곱하기 x-1.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x-1의 지수가 하나씩 들러붙기 시작하면서 뭐 다 적을 생각은 없지만 이제 이게 3까지는 조금 적어드리는 게 책임은 없지만 책임은 이제 생략돼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요까지 이제 일부러 적었고, 자 여기서 끝나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다항식을 이제 항등식을 이용해서 보통 여기서 하는 이들은 이런 거듭제곱들의 이런 x-1의 거듭제곱들에 곱해져 있는 이 A20 같은 개수들을 합치는 일들을 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합치는 일들을 주로 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도 이제 처음에 이제 라이트센에서는 어떻게 썼냐면요. 이게 수학상 그 올류그린에서 이제 나오진 않았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런 x-1의 거듭제곱들에 곱해져 있는 이런 개수들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 이제 뭐였었냐면, 여기도 x의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서 a0에서부터 a20까지 합을 여기서는 이제 구해봐라 라고 만약에 시켰다고 하면은, 자, a0, a1, a2, a3 이런 애들 다 더해서 구해라고 시켰다고 하면, 원래 문제는 지금 여기 짝수 번째 a2, a4 뭐 이런 것만 더하라고 시키고 앉아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거듭제곱이 되는 이 동그라미 부분들이 좀 모양이 변하면 돼요. x에 적당한 수를 넣어서 모양이 변하면은 동그라미들을 차례로 이제 어떤 수로 만들어서 A20, A19, A18 등등 해가면서 여기는 A3, A2, A1, A0까지 더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동그라미 친식이 1이 되면은 그런 애들이 다 더해지게 되는 거죠. 이 등식에서. 자, 항등식에서 보통 이거 가지고 이제 동그라미 자리에 1이라는 수가 들어갈 수 있으면, 자, 1 곱하기 A1, A2 이런 모양들이 차례로 식에서 남게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A0, A1, A2 등등등등 해가면서 A20까지 차례대로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동그라미가 1이 되려면 x에 2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x에 2를 더입해주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 있는 뭐, 이 좌변의 모양은 문제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는 x-1이 아니라 그냥 x가 올 수도 있어요. 거기 있는, 유제 4-3번 같은 거는 그냥 x가 여러 번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듭제곱 되는 대상이 1이라는 것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x에 2 대입해가지고 이런 거를 얻어내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 얻어내고, 이제 식을 조금 간단하게 하기에는 3-2의 제곱이니까 아마 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지?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의 10제곱에서 1 나오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짝수 번째만 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것도 해야 되냐면,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동그라미 자리에 세 개의 수가 나올 수 있게 작업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제곱되는 애들의 값이 1일 때,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서 식을 3개 세우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풀이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세 개에 대한 이제 식을 만들 수 있게 x의 적당한 수를 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0이 되려면 x에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1 대입하면 뭐만 남을까? 우변에서는 x에 1 대입하면 이런 애들은 다 동그라미 친 애들은 다 0이 돼서 사라지잖아. 뭐만 남아? 동그라미 안 곱혀져 있는 거. 요것만 남지. 상수함만 남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상수함만 남으니까 저번에도 한번 이제 우리 수업할 때 다항식 연산에서 식의 정비한 거에 상수함을 구해봐라라고 하는 것들은 그 식에 x 대신 0 대입하는 거라고 이야기도 한번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0이면 x에 지금 현재 1 대입한 상태니까 1, 1, 1 대입해서 1의 열제곱으로 계산하면 이것도 1이에요. 자, 이 문제에서만큼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친애가 0이 되면은 이런 상수항만 남는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식이 마이너스 1이면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x에 0 대입하는 거거든요. 0, 0, 0, 0, 0 이런 거 대입하면은 동그라미 친 식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게 x에 0 대입해. 그러면 1의 열제곱이니까 또 이제 1이 라는 계산 결과가 나올 텐데 자, 식을 우변에 있는 걸 고쳐보면은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홀수 번째가 음의 부호로 변해요. 짝수 번째 가만히 있고 홀수 번째만 변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가 1.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세 개가 이제 쓰임새가 있는 식이긴 한데 자, 이거 가지고 연산을 이제 추가로 할 거는 자, 거듭제곱이 1이 될 때와 거듭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을 가지고 보통 더하거나 빼서 이제 뭘 구하게 되냐면 자, 여기서 이제 기억 더하기 디귿 니은을 해볼게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럼 기억 더하기 니은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거 요놈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홀수 번째가 합쳐서 0 돼서 날라가요. 더하기 보시면 여기 이제 지금 뒤에 A3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기억 더하기 니은을 더하면은 우리가 짝수 번째를 여러 번 더하게 된다. 그런데 짝수 번째를 더하면 실제로 2A0, 2A2, 2A4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까지 더해서 여기에 2배를 한 모양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 2배 하면서 자, 문제에서는 여기는 우변에 있는 수가 1, 1이니까 자, 1과 1을 더해서 2가 나오게 되겠고 여기에서 해당하는 값이 그러면 1일 텐데 A0도 1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0이었을 거라고 그냥 예상하시면은 문제 자체는 이제 풀릴 겁니다. 물론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 정답은 여기서는 1이죠. 그러면은 이제 짝수 번째만 더하라고 문제들에서 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렇게 홀수 번째만 더하라고 시킬 경우도 있거든요. 반대로. 자, 그래서 뺄 거예요. 기억 빼기 니은하면은 이번에는 짝수 번째에 번호가 붙어 있는 자, 개수들이 다 날아가고 자, 홀수 번째만 더해지게 되는 거죠. 여기는 홀수 번째 항이 19번째까지가 남겠죠? 더하면 여기서 역시나 빼버리면은 여기 A1에서 마이너스 A1 빼는 거니까 개수가 2가 되고요. 모든 홀수 번째 개수의 값들이 다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든 했을 때 요거 1 빼기 1이니까 0이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0. 이렇게. 좀 계산하는 게 이 문제였습니다. 뭐 나한테 들었던 분들은 좀 기억이 떠오르시면 되겠지만 자, 하여튼 좀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눗셈식을 항등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 항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이제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로 이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어떤 식을 자, 내가 이걸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얼마다 라고 했을 때 자, 몫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gx로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3차식인데 1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몇 차식이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예측이 가능하잖아. 2차식이라고. 근데 그 2차식 정도는 우리가 좀 쓰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거든요.
내가 개수들 다 뭐 아직 못 구해서 그렇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도 최고차항의 개수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 왜냐하면 x-1로 나눠서 세로셈을 시작할 때 2x 제곱으로 몫이 시작을 할 건 아니야. 그쵸? 그게 예상이 되면은 2x 제곱 쓰고 여기서 이제 나머지 몫에 해당하는 1차항과 상수항이 뭔지 모르니까 뭐 kx 플러스 m 뭐 이런 걸로 쓰는 거죠. 뭐 굳이 이렇게 안 쓰더라도 문제는 푸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18.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눗셈의 워딩을 보고 저렇게 항등식을 바로바로 작성하는 게 이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루는 게 필수 스킬 중에 하나였었어요. 자, 나눗셈에 대한 워딩을 보고 바로바로 저렇게 항등식을 읽으면서, 문제 읽으면서 이제 만들기.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식을 다 써드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내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자, 여기서는 이제, 이것도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몫을 예상해서 적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는 a, b 값을 구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으니까, 몫에 해당하는 식은 그냥 gx로 퉁치고, 나머지 적을게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자, 여기는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봐라 라고 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나머지 정리라고 말하는 그 내용에서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 나머지를 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몫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알려줄 테니까 여기 나눠진 식의 저 미정계수들이 어떻겠니? 라는 걸 이제 구하는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a, b 값을 구할 수 있는 식, 지금 서로 다른 항등식 두 개가 적혀 있는데 이 a, b 값을 나는 궁금한 거고 여기는 몫이 궁금하지는 않은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 양쪽의 식을 전개해서 a, b를 구하는 식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내가 식에서 별로 궁금하지 않고 이제 식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0으로 날리는 x의 값을 대입하면은 여기서 이제 나머지를 실제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나머지를 이용한 이제 미정계수를 구하는 식을 만들 수도 있고 자 기본적인 컨셉은 이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머지 정리에서 이런 걸 배웠잖아요. 자 내가 fx를 x 빼기 a로 나눴더니 몫은 별로 궁금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궁금해. 자, 그래서 이제 나눴을 때 상황을 가정해서 저렇게 검산식 형태로 항등식 잡아주면은 나는 몫이 별로 궁금하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를 0으로 날릴 수 있는 이제 x의 값을 대입해서 나머지를 자, 이렇게 이 항등식을 이용해서 여기는 나눠지는 식에 x 대신에 a를 대입해서 나머지의 값을 구할래 라는 게 자, 나머지 정리였던 거고,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항등식의 모양을 잡아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식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0으로 날리는 일을 x에 직접 뭔가를 대입해서 해내는 거였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를 0으로 날리는 동작들을 이제 꾸준히 문제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식에서는 x에 뭐 대입해야 돼요? 1 대입해야 되죠? 두 번째 식에서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A, B를 구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을 두 개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여기를 fx라고 하면은 이쪽에 있는 나누어지는 식을 fx라고 하면은 f1은 그러면은 여기다 1, 1, 1 넣어서 식을 만들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2 더하기 1에서 3이야. 자, 그럼 여기는 어차피 0이 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요. 8. 자, 그럼 두 번째 있는 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f-1에 대한 시계값을 뽑아내는 거죠. 마일.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b야. 그럼 a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1을 마이너스 2에 보태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은 2.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단순히 fx에 x 대신 뭔가를 대입해서 나머지를 구한다가 아니라 자, 이렇게 나눗셈에 대한 문제 조건을 이렇게 검산식 형태로 작성해서 항등식을 만들고 내가 식에서 그닥 나머지를 구하는데 필요 없는 부분인 요 놈을 자 나누는 식이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을 대입해서 나머지를 구한다 라는 것까지 풀로 다 가지고 계셔야 이제 문제를 보면서 뭘 할 수 있냐면 나눗셈에 대한 조건을 보고 항등식부터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항등식을 만드는 게 먼저야. 항등식을 만드는 게 먼저고 그 항등식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0으로 날릴 생각까지 하셔야 돼요. 자, 단순하게 여기 결론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정리해서. 자, 결론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자,
그 중간 과정을 충실하게 다 기억했다가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면은 뭐 유제 5-1, 2, 3번은 별거 없거든요. 이제 그냥 한번 쭉 다뤄보시면 되고요. 이제 안 되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물어봐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항등식을 만드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여기는 35쪽에 있는 문제도 그렇고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면 37쪽부터 그 41쪽까지 해당하는 것들을 다 이런 동작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카타시로 문제나 좀 이제 중요한 문제들은 다 여기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대표 6번 정도는 바로 결론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는 돼. 왜냐하면 내가 문제에서 이제 fx가 뭔지 이제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fx가 이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인데, 자, 내가 요 놈은, 자, 이건 설명형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식 쓸 필요는 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식 쓰라고 이제 적어드린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몫이 뭔지 모르지만, 나머지가 3이래,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워딩이 써져 있는 거잖아. 문제 이런 식의 표현이 글로 보이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여기서 얘네들을 곱하고 3 더하면 요거니까 지금 항등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여기 x에 2 대입하면은 여기가 띵 0으로 날아가면서 3만 남고 여기다 x에 2 대입한 값이 3이다라는 등식을 얻을 수 있겠네 라는 정도의 생각은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x 대신에 2를 대입해서 3f2가 3이니까 f2가 1이다 이런 것 정도는 얻어낼 수가 있지. 자, 그러니까 두 번째 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6일 때 그러면 여기 있는 x 마이너스 2 곱하기 fx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이 나머지에 대한 식 얻어내는 거죠. x에 마이너스 1만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곱하기 f-1이거든요. 자, 요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나머지 6이 된다라는 것 정도는 봐도 이런 가정을 쓰지 않더라도 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f-1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내면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하라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fx를 구하는 건데 내가 f2가 1이 되는 것도 알고 있고 f-1이 2가 되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이걸 다시 처음에 주어져 있었던 fx에 대한 2차식에 대입해서 a, b에 대한 방정식 두 개를 얻어내시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좀 이 정도만 알아듣겠죠.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으면은 이제 이런 동작들을 조금 더 응용하면은 유제 6-3번 같은 게 되거든요. 자, 유제 6-3번 같은 게 되는 건데, 그럼 유제 6-3번 같은 데서는 이제, 자,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fx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ax 플러스 b. 자, 요게 항등식이라고 문제에 적혀 있는 거예요. 임의의 x에 대하여 이게 성립한다 라고 그랬으니까 항등식인 건데, 그럼 보통 꼭 식을 이렇게, 자, fx가 좌변에 있게 써주면은, 여기서 이제 보고 뭘 생각하냐면 자꾸, 이거 생각하더라고. 자, 여기에 x-1을 대입해서 0으로 날릴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는 a, b로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즉, 여기에는 이 식을 x 플러스 2로 나눴다는 생각을 한 것보다는, 이렇게 둘이 곱해져 있는 거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이제 a, b를 살려서 a, b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을 얻고 싶으니까, 자, 여기를 0으로 날리는 x의 값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0으로 날리는 x 값을 대입해서 a, b에 대한 등식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x가 1일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을 마이너스 1일 때를 이제 적용해서 x에 1도 대입하고 마이너스 1도 대입해서 여기를 좌변을 0으로 만들고 1, 1,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해가지고 이제 AB에 대한 등식을 좀 얻어낸 다음에 AB의 값을 구하시고요. 먼저 이제 AB의 값을 저렇게 구하신 다음에 F3을 따로 다시, 자, AB가 뭔지 알아내면은 여기서 이제 AB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등식이 나오고요. 연립해서 풀면 AB 값이 나올 텐데 AB를 다시 여기다 꽂았으면은 F3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문제에서는 맨 끝에 읽어보면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F3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다시 3, 3, 3, 3, 3, 3 대입해가지고 AB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계값 계산하시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를 가장 한 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제 F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것까지 여기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3번은 조금 더 신경 쓸 게 있어서 이제 조금 얘기해 드린 거고, 미리. 이제 대표 7번 같은 거는 이제 조금 그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fx 더하기 gx가 어떤 다항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x 마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래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항등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몫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 놈을 요걸로 나눴더니 몫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0. 자, 그럼 내가 여기를 0으로 날리는 x의 값을 이쪽에다 다 모든 x에 대입하면은 결론 f1 더하기 g1이 0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문제에서 자, 두 번째 줄 여기 있는 두 식의 차를 x 마일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니까 그 식에다가 11 대입해서 이런 거 얻어내면은 마치 f1과 g1이 뭐 AB라고 치환했을 때 연립방정식 되는 거니까 F1과 G1을 저기서 따로 연립방정식으로 따로 구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자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나머지는 요거죠. 이게 이제 구하는 나머지가 되리라는 거는 이제 좀 문장 읽으면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요거 대표 7번 문제 읽으면서 요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면 얘기해 보시고요. 괜찮으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지는 거니까 이제 7-3번 같은 거는 특히나 그 곱셈 공식 변형까지 좀 이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어떤 fx와 gx 여기서 이제 f1 더하기 g1과 g1 곱하기 f1의 값을 합하고 곱한 값을 나머지로 알 수 있으니까 걔네들의 제곱의 합 정도는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쭉쭉 넘어가면 거기에 대표 8번 같은 거는 이제 그 어떤 복잡한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제 나머지를 구해봐라 라고 이제 시키는 문제들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자, 나누는 식이 1차식이든 2차식이든 또는 3차식이든 다 기본적으로는 그 조건들을 다 똑같이 뭐 해야 되냐면 항등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검산식 모양을 만들어서. 자, 계속 이제 항등식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제 문제든지 우리가 나눗셈에 대한 조건들은 다 나머지를 구하든 몫을 구하든 뭘 하든 간에 일단 항등식을 만들고 시작하는 거야. 세로셈으로 나눠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x 10제곱 더하기를 요걸로 나는 나머지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그냥 나머지를 바로 알 수 없어도 이렇게 항등식 모양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랬을 때 이제 신경 써야 될 거는 뭐냐면 나누는 식이 2차식이면 우리가 이게 나눗셈의 성질이 때문에 나누는 식보다 항상 나머지가 차수가 더 작잖아요.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몇 차 모양으로 적을까요?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차수가 더 쪼그라들면은 1차 모양으로 적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반드시 여기가 2차야. 그럼 여기는 1차 이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 나머지가 상수항이어도 이것보다 차수가 낮은 건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1차식일 수도 있지만 상수항일 수도 있어서 일단 1차 이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잡지만 얘가 1차식이 아니라 즉 A가 0이라서 여기는 상수항 B만 남을 수도 있는 거죠. 문제에 따라서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웠으면은 내가 여기 있는 A, B를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만 남겨서 A, B에 대한 방정식을 얻어내서 연립하고 싶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를 얼마로 만들고 싶어야 돼? 0으로 만들고 싶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x에 얼마 대입할지는 여기를 인수분해해서 구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하면은 자, n의 곱이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이 보여, 안 보여? 이제 보인다는 얘기고, x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ab에 대한 식을 얻으면은, 처음에 이제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은요, 뭐, 이 정도만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x에 마이너스 2도 대입을 하고 싶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2의 열제곱, 이거 1024라고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2의 열제곱에다 놓으세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a, b의 값을 구하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2의 열제곱 나중에 마지막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2의 열제곱이 1024인 건 혹시 알고 있나요? 나중에 이제 조금 여기서 수학상에서는 이런 거를 쓸 일이 별로 없기는 한데, 아이고. 수학상에서 이제 쓰는 일 별로 없기는 한데, 그 나중에 수학 1로 넘어갔을 때, 즉 고등부 수학 2학년 걸로 넘어갔을 때는 이거 꼭 알아놓으셔야 되는 수 중에 하나거든요. 뭐 나중에 그때 가서 얘기를 들으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계산을 한다더라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문제가 좀 계산할 거리가 많아지면은 유제 8-3번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자, 한 문제에서 항등식을 2개 세워가지고 원하는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기. 자, 그래서 이제 8-3 같은 것도 읽어보면은 fx를 여러 가지 식으로 좀 나누고 있어요. 귀찮게.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라고 이제 적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몫을 뭐 gx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또 fx를 또 다른 식으로 나누고 있어. 자, 같은 fx인데 자, 나누는 식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몫이 당연히 달라지죠. hx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x 플러스 2. 자, 그리고 이제 구하는 부분이 생기는 항등식을 또 적어야 돼. 또 fx를 또 다른 식으로 나누고 있어.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이렇게 항등식 한 3개를 적을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사람 귀찮게 하면 한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몫은 또 위에 거 2개랑 다르겠죠? 또 다르게 좀 적어주고 자, RX를 그대로 적지 마시고요. 자, 2차식으로 나눴고 내가 그 나머지를 이용해서 그 나머지 식에다가 X 대신에 2를 대입한 식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RX에 해당하는 거를 그대로 기호 적지 말고 자, 이렇게 1차식 형태로 놓으시면 돼요. 대표령 푸는 것처럼. 자, 그럼 내가 AB에 대한 식의 값을 얻고 싶으면은 여기는 이 AB의 값을 얻기 위해서 요놈을 인수분해 했을 때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f-1과 f-4가 얼마인지를 알아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A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미정계수가 2개니까 식을 2개 얻어낼 수 있게 이제 이렇게 여기는 다항식이 있으니까 왼쪽에 다항식이 있으니까 바로 얻어낼 수 있었지만 여기는 그렇진 않잖아. 자, 일단 써놓고 고민. 자, 그럼 내가 도대체 실제로 f-1과 f-4는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자, 위에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내가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자, 이쪽이 0이 되게끔 하려면 이제 어떤 수를 넣어야 될 것이며 이쪽이 0이 되려면 x에 어떤 값을 넣어야 될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f-1과 f-4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데가 각각 어디인지 구분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가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을 무엇인지 여기가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이 무엇인지는 이제 인수분해해서 각자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계산 결과를 위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꽂아놓고 A, B에 대한 연방을 푸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아마 풀 수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보시든가 이따가 한번 문제 푸는 시간 있을 때 해보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한쪽 더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대표 9번, 거기 이제 유형 9번도 여기 있는 이런 작업을 좀 반복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거기 그 유제 9-2번 같은 걸로 좀 봐보시면은, 자, F1은 7이죠. 첫 번째 줄 읽자마자 굳이 한 등씩 작성하지 않으셔도 이제 이 정도 역할밖에 안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fx를 x제곱, x-2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것도 안 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걸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뭐 1차식 정도는 선생님이 안 썼지만. 아무튼 2 넣어서 11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F1이 7이고 F2가 11인 상태에서 보나마나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자, 얘네들을 이용해서 어떤 식의 나머지를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자,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나머지가 나누는 식이 요거일 때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또 1차식 형태로 나머지 적고 A, B를 구할 수 있게 요놈이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을 차례로 밀어 넣어서 A, B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는데 여기 1, 2 들어가겠죠? x가 1일 때, 2일 때 이 fx의 값이 위에 적혀져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또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정하는 이제 연립방정식을 또 A, B에 대해서 세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같은 문제니까 지겹게 얘기 더 안 할게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금 중요하게 이제 좀 나오는 문제들은 이제 사실 이제 여기 유형 10번에 있는 문제들 두 개가 좀 중요해요. 여기 이제 11-1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10-1번. 이거 하고 이제 대표 문제들 좀 보여주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좀 엑셀에서 이제 차수가 제법 높은 21제곱, 12제곱, 15제곱이구나. 20제곱인가? 불규칙적이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이제 다항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아까는 이제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 이하였는데, 자, 3차식이니까 이것보다 차수가 낮은 거는 2차식부터죠. 그러니까 2차 이하로 이렇게 나머지를 세팅을 하십시다.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괜찮으면 이제 2차 이하에 해당하는 미정계수들을 구할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A, B, C의 값을 알 수 있게, 자, 여기를 이제 적당히 인수분해해서, 자,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인수분해 풀로 해주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놈이. 그러면 이제 여기가 0이 되게끔 한 x의 값은 0, 1, 마일이니까 0, 0, 0, 0, 1, 1, 1, 1, 마일, 이렇게 대입해 가면서 A, B, C에 대한 식을 3개를 얻으시면 A, B, C의 값이 차례대로 구해줄 거예요. 그래서 X에 0부터 대입을 해보시고요. X에 1도 대입을 하고 X에 마이너스 1도 대입해서 자, 이렇게 A, B, C의 값을 차례대로 알 수 있는 식을 3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조금 귀찮을 거예요. 자, 이렇게 모르는 미정계수가 3개니까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거리가 3개가 주어지는 거고 이렇게 주어지면 그래도 쉬운 축에 속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대표 10번 같은 걸 보면은 이게 마냥 그렇지가 않아. 대표 10번을 보면은 그렇게 안 된다. 왜냐면 자, 우리가 이제 fx라는 어떤 정체 모를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제 마이너스 2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요거는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 x 대신에 마이너스 1로 집어넣어서 나누는 식이 0이 되게끔 하고 그때 나머지의 값을 이제 여기는 f-1의 값과 일치할 거니까 이렇게 이제 바로 f-1이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쓰는 것도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fx를 문제에서는 뭘로 나누냐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눠봤대요. 자, 이렇게 나눠서 그때 나머지가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5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제 2차식으로 나누는 거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항등식에 대한 것들을 세워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니 이렇게 이제 항등식을 먼저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나머지는 뭐냐? 그러면은 구해야 될 나머지는 자, 여기서 x세제곱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몫은 이제 위에 거랑 달라지겠지. 자, 이걸 구하라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3차식이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를 2차식 모양으로 적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배운 풀이에 의하면은 여기를 0으로 날리는 엑셀 값을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먼저 인수분해를 해야 돼. x세제곱 더하기 1을 이제 인수분해 보면 우리가 실제로는 여기는 곱셈 공식에 의해서 x 더하기 1과 자, 항 두 개와 세 개짜리로 곱해져서 여기가 되는 거였거든요. 자, 이렇게 앞에 거 제곱했죠? 둘이 곱하면 플러스 x예요.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x. 자, 뒤에 거에 제곱해서 플러스 1. 이런 꼴이 되면은 이걸 다시 전개했을 때 이 모양이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이제 모양을 잡아주는 거지. 자, 그런데 이렇게 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제 뭐 자, 여기서 이제 이 식을 0으로 날릴 수 있는 x의 값은 뭐밖에 없냐면요. 아, 잠깐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 곱하는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여기 곱하는 순서를 좀 바꿔서 적을게요. 설명하기 나중에 좀 설명할 때 좀 편하게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곱하는 순서를 조금 바꿉시다. 그럼 다시 자, 여기서 이제 x 플러스 1과 여기는 이 2차식의 곱으로 이제 인수분해를 했는데 자 그럼 여기다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쪽이 0 되면서 이쪽 부분이 0이 되면서 내가 a, b, c에 대한 방정식을 하나가 나오게 돼 있겠죠.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a, b, c에 대한 등식이 하나가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가 내가 x 대신에 특정한 수를 대입할 수 있는 게 실수 중에서는 마이너스 1밖에 없는 거야. 자, 실제로 여기가 0이 되게끔 하는 엑셀 값을 뭐 직접 근해 공식으로 구하거나 판별식을 사용하면 알겠지만 허수거든요, 허수. 자, 여기가 0이 되게끔 하는 엑셀 값 허수이기 때문에 허수를 굳이 대입해가면서 여기를 풀고 싶진 않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1 외에 다른 실수는 이걸 0이 되게끔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내가 구해야 될 미정계수는 1개, 2개, 3개인데 얻을 수 있는 식의 개수는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미정계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보다 더 많은 상황이에요. 얻을 수 있는 방정식의 개수죠. 이제 A, B, C 값을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의 개수보다 미정계수의 개수가 더 많은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식의 개수를 늘려서 여기랑 똑같게 하거나 여기를 줄여서 여기랑 맞추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항등식의 특징을 이용해서 여기의 개수를 줄여가지고 식의 개수랑 똑같이 맞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스킬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자, 이제 항등식을 이제 변형을 해서 여기 개수를 줄여가지고 식의 개수랑 똑같아지게 만들어서 문제를 풀 거거든요. 자, 여기를 이제 미정계수의 개수, 여기는 A, B, C 모르는 거가 3개인 상태를 지금 1개로 줄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는 이 항등식을 변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변형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제 따라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내가 여기 있는 이 구하는 나머지를 작성한 항등식을 있잖아. 자, 이렇게 둘의 곱으로 fx를 나눴을 때를 지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적은 거잖아. 자, 그런데 위에 보면은 2차식으로 나눈 것도 있죠. 이걸로 나눈 항등식도 있지. 그쵸? 그럼 내가 어차피 똑같은 fx에 대해서 우리가 작성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쪽이나 이쪽이나 서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식을 다 풀고 났을 때 결과를 예상해 보면 다른 식일까? 자, 여기 있는 이 식이나 이 식은 적힌 모양이 다르지만 만약에 다 여기는 QX하고 GX의 정체를 구해서 싹 다 정리하고 더해보면 서로 일치하는 식이 되지 않겠어? 그쵸? 내가 그러니까
요 놈은 이거의 모양에 맞게 변형해 주겠다는 게 이 문제의 풀이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다른 식이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식을 어떻게 뜯어 고칠 거냐면, 자, 처음은 적기는 내가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나타내는 식으로 적었지만, 이 식을, 자, 여기까지만 나누는 식으로 바라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여기까지를 나누는 식으로 바라보면, 여기까지를 나누는 식으로 바라보면, 이게 나머지가 되는 게 맞지. 그런데, 자, 지금 나는 여기까지만 나누는 식으로 보겠어 라고 하면은 이게 이 식에서 이 모양에서 나머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겠죠. 여기까지만 나누는 식이야 라고 간주하면은 이게 나머지가 될 수 있어? 그렇지 않은 거지. 자, 그래서 이게 흔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내가, 자, 이 모양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자, 지금 이제 이 변형하는 과정을 이제 좀 알아볼 수 있게 이런 거 적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fx라는 어떤 식을 내가 이걸로 나누고 있어.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적힌 식의 의미는 세로셈의 세상에서는 어떤 거냐면요. 열심히 나눗셈을 해가지고 내가 몫을 어디까지 구한 거냐면 x 플러스 1 곱하기 gx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몫이 튀어나오게 나눗셈을 진행을 한 거야. 그리고 아직 나눌 부분이 더 있는 거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식을 여기까지 지금 이것만 여기 있는 2차식으로 나눈 식입니다라고 이 식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나눗셈이 이전까지 진행이 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잖아. 그렇지?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잖아. 요렇게 2차식이고 지금 아직 나눗셈에서 제 밑부분이 또 2차식이니까 한 번 더 나눠줘야 되는 거죠. 한 번 더 나눠. 그러면 이제 A를 여기다 땅땅땅 곱해서 AX제곱으로 맞춰줘야 돼. 이렇게 해서 빼. 그럼 여기서 몇 차씩 나와요? 반드시 1차씩 나오죠? 그쵸? 그러면은 1차씩 나오니까 여기서 해당하는 나머지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될까? 네, fx를 요걸로 나눠서 나눈 나머지는 문제에서 알려줬는데 요거 아닌가? 그럼 이렇게 적어도 이상한 거 있어? 논리상 이상한 거 없죠? 그죠? 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뭐냐? 그럼 내가 여기서 이런 상황대로 지금 나눈 거를 이 가로식에다가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거를 이걸로 강제로 한 번 더 나눈 거지. 근데 그때 몫에 추가로 A라는 놈이 추가가 되고 나머지는 이게 떨어진다라고 변형이 가능해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fx는 해놓고 여기 이쪽 부분까지는 바꿀 게 없어요. 그대로야. 자, 여기는 바꿀 게 없어. 대신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란 친 부분, 우리가 구해야 될 나머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한 번 더 요걸로 나눠주는 거지. 그럼 한 번 더 요거를 나누게 되면은 자, 그때 몫이 뭐였냐면 A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A에다가 요놈을 곱해서 이런 게 나왔고 여기서 이거 위에서 아래 걸 빼가지고 이게 나왔으니까 거꾸로 얘네들을 합치면 이게 나온다는 의미니 요 놈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지금 A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곱해서 지금 또 다른 검산식을 만드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다 내가 밑에 나오는 요거를 보태주면 자, 봐봐. 자, 여기에다 요거를 보태서 여기 나오는 건데 요 놈이 얘네들을 곱한 결과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강제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눠가지고 자, 이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식을 이렇게 박스층 모양으로 바꿀 수 있냐 없냐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로 갈리는 거예요. 반드시 학교 시험에서는 하나 정도는 다뤄지는 형태입니다. 반드시 하나 정도. 그러니까 이제 주간 테스트에도 반드시 하나씩은 넣죠. 나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변형해 주시면은 자, 지금 이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위에 줄까지는 이런 상황이었어. 아랫줄은 이런 상황이 아니지. 미정계수 하나로 줄어들었죠? 내가 모르고 있는 나머지에서 모르고 있는 계수 요거밖에 없잖아. 그러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요거 하나밖에 없어. x에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봐.
어차피 gx 있는 쪽은 0이 돼서 날아가게 돼 있고 마일 넣어서 내가 a 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이 이제 나오는 거죠.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렇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 거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1 넣는 상황을 여기 위에 적는 거예요. 자, f-1은 그래서 이제 마일 이렇게 넣어서 이게 계산하는 거지. 1 빼기 플러스 1, 3회인가? 3회 마일 마이너스 8은 해서 이렇게 얼마나 되냐면 요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 값 구해서 다시 꽂았으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나머지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A 값을 여기 꽂아 쓴 다음에 쭉 전개해서 정리하셔야겠죠? 우리 여기 1차항하고 상수항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오늘? 응, 그쵸? 응. 아, 눈만 크게 뜨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이제 구하는 방식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변형해서 이제 꼭 풀어주는 거니까 풀이 과정을 통째로 다 잘 보시고 이제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2차식으로 나는 나머지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나머지를 가 들어있는 항등식을 작성하고 자, 여기서 이제 2차식까지만 이제 나누는 식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서 아마 유제 10-2번도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거는 하실 수 있어요. 유제 10-1번이랑 다를 게 없으니까 10-2번은 거기 이제 40쪽 한번 보실래요? 40쪽에? 40쪽에서는 지금 보면은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뭐 r이라고 돼 있는 거기 11-2번을 보시면 돼요. 11-2번을 보시면은 뭐 이거는 별거 없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문제들은 자, 어차피 내가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r이야. r의 값이 뭔지 모르지만 f1이 r인 거지.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f2x-1을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럼 내가 몫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나머지가 궁금한 거잖아. 자, 여기 뒤에 오는 박스 친 자리에 들어갈 나머지를 r을 이용해서 작성해봐라 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를 날려야죠. 또 그거 하는 거예요. x에-1 대입해서. 그러면 f1이네? 그럼 네모만 남겠죠?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게 r이지 뭐. 여기도 r이에요. 여기가. 자,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것들.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도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이 페이지는. 그래서 이제 F 안에 어떤 1차식이 저렇게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그거를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제 대표 12번이야. 대표 12번 같은 것도 보면은 이것도 이제 내가 fx를 x-3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이제 제시한 다음에 그 몫을 또 뭔가로 나누고 있죠. 그렇게 해놓고 f2를 구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x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값을 얻으려면은 맨 처음에 작성되는 항등식밖에 없지. 자,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qx를 가지고 뭔가를 또 하는 거니까 qx가 포함된 식을 그냥 적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무식적으로 자, 이것만 적으시면 안 돼요. f3이 2다. 자, 이런 것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적으시면은 요거 없이는 나중에 답을 못 구해요. 자, 그러면 qx를 지금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3이라고 했으니까 q2를 바로 마3으로 적어도 되겠죠? 그죠? q2를 바로 마3으로 적어도 될 거예요. q2를 마3으로 적어도 되면은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f이지.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 안 쓰고 요거 두 개만 썼다고 생각해봐. 요거 구할 수 있는 식 만들어졌겠어?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자, 이게 적진 않고 이렇게 얘네들만 적더라도 머릿속에서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다 보니까 뭔가 여길 구하기는 부족해? 그러면 이제 이걸 만들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어차피 내가 아래줄에 해당하는 항등식 만들어도 fx가 포함되어 있는 항등식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제 이거 구할 수 없는 거니까요. 자, 여기를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만들어서 여기서 x에 이제 2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x 2 대입해서 이제 계산을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자, F2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만 적을게요. 자, 이렇게. 그럼 이제 QE는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 여기 알았죠. 대입해서 마무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라서, 뭐 여기도 이제 더 특별한 문제가 뭐 있지는 않네요. 뭐 하나만 더 보여주면은 뭐 12-2번은 이제 거꾸로 QX를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이것도 이제 똑같이 풀 것 같은데. 자, 뭐 상등식 한 번만 더 세워둘까요? 자, 이렇게 이제 그냥 문제 읽으면서 그냥 항등식 세워요. 또 이제 계속 이제 나눗셈만 지겹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보면서 별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항등식 만들고 나서 생각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줄에 걸쳐져 있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걸쳐져 있는 말을 항등식으로 옮기고, 자, 내가 여기서 F3이 8이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줬고요. X 마삼으로 나눈 나머지가 8이니까. 자, 그러면 Q3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Q3을 얻을 때는 여기죠. X에 뭘 대입하면 Q3 나와요? 이 식에서 Q3이 등장하면 X에 여기서 이걸 0으로 나뉘는 거랑 상관없이 X에 3 대입해야지 Q3 나오지 않나? 그렇죠. 근데 F3이 얼마인지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3 넣으면. 그러면 이제 당연스럽게 Q3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항등식으로 만들어서 적당한 수를 문제에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주어져 있는 항등식에서 나누는 식에 해당되는 거를 0으로 날리는 게 아니라 이런 Q3 같이 또 다른 부분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앞에서 했던 짓거리를 조금 멈추시고 이제 문제에 맞게 대입할 수를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41쪽까지 좀 풀어오시고요.